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 TV의 김영애입니다. 이번 강의는 놀라운 고대인들의 내세관입니다. 충격적 내용입니다. 향가가 밝혀낸 인류 문화사의 대반전이 되겠습니다. 다소 망측한 부분이 있지만 꾹 참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최대한의 정숙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다 들어보시고 충격적인 반전의 내용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 TV는 민족의 노래 향가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채널입니다. 향가를 기초로 해서 역사와 문화, 설화를 다루는 채널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좋은 내용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빗살문 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빗살무늬 톡이라는 이름은 핀란드의 고고학자 아일리오가 캄 케라믹이라는 독일 이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빗살무늬라는 것은 여자가 머리를 빗었을 때 머리에 남는 빗살의 자국입니다. 사진 속 여인의 머리에 빗살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빗었을 때 머리카락에 남는 빗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빗살 무늬라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뜻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빗살 무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직 세계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인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핀란드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핀란드 학계에서도 아직 이 빗살 무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대담한 상상을 하여봅니다. 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냥 맨 땅 어디엔가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밭에 일황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신석기인들이 토기에 자기들이 만든 밭에 일황의 모양을 그려놓지 않았을까? 빗살무는 일황밭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러한 상상입니다. 제가 빗살문의 정체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향가를 연구하면서 얻어낸 단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가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더니 바로 이 빗살문 토기는 밭에 일황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라보였습니다. 향가는 인류의 문화를 추적해낼 수 있는 괴력을 가진 도구였습니다. 인류의 보물입니다. 그야말로 만일에 토기의 빗살 무늬가 일황밭에 내놓은 밭에 일황을 그려놓은 것이라면 저의 오늘 강의는 세계의 문화사적 사건이 된다 할 것입니다. 아직 세계 어느 누구도 빗살문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도 세계에서 이 사실을 제일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향가가 이러한 결론을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향가 연구가입니다. 향가를 연구하다가 향가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시대는 물론이고 우리 인류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단행했던
호모 사피엔스의 초기 내세관을 알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현생 인류, 우리의 오리진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향가가 가진 시각으로 본다면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 속에 그려진 그림들이 초기 인류의 내세관을 그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 속 초기 인류의 내세관에 대해서는 제25강 라스코 동굴 벽화가 풀린다. 라스코 동굴 벽화가 풀린다 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영회 제25강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들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향가를 연구하다가 어느 날 신석기 시대 토기에 그려진 빗살문이 농경지의 일항을 의미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고사기와 일본서기 속에 향가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릉국 가족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가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왕자가 추릉국의 국주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딸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왕자는 국주의 딸을 빗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빗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머리에 꽂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자가 딸을 빗으로 보고 머리에 꽂은 것입니다. 자, 딸이 빗이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였느냐? 밭의 일항을 빗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던 아가씨였습니다. 자, 이제 막 섞이죠? 딸은 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자기의 밭을 빗 모양으로 빗으로 빗듯이 곱게 빗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빗이요, 밭일항은 빗으로 만들어 놓은 빗처럼 빗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인은 빗이었고 빗은 밭의 일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셋은 같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빗과 밭의 일항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셋이 같다라는 문헌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향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신석기인들은 왜 토기에다가 빗살무늬를 새겼을까요? 심심했을까요?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릇을 만들 때 무늬가 없이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석기인들은 애써서 무늬를 새깁니다.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대담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신석기인들이 토기에다가 그들의 내세관을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세관으로 판단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빗살문 토기와 함께 빗살문 토기에 그려져 있는 무늬 하나가 어느 토기의 무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빗살문 토기에 어떤 무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늬가 다른 별도의 토기에 새겨진 무늬와 둘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와 그 토기는 뭔가 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토기가 뭐냐? 신라 공주의 장례 행렬도입니다. 토기 맨 아래에 그려져 있는 무늬를 한번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꼴입니다. 이것은 파도의 모습입니다. 파도는 신라인의 내세관에 따른다면 저승바다를 말합니다.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꼭 건너가야 하는 저승바다의 찬잔한 물결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라 공주의 장려 행렬도 맨 아래 있는 파도 무늬는 저승바다의 파도를 제압해 주세요라고 비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암사동 빗살문 토기가 세계에서 가장 예쁘게 잘 만들어진 토기라고 했죠. 암사동 빗살문 토기에도 바로 이 파도 모양의 문양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형의 문양이 있었습니다. 아까 금방 이 그림 신라 토기에 새겨진 행렬도의 저승바다의 문양과 똑같은 문양이 암사동 빗살문 토기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빨간 곳에 이 빨간 선으로 가리키고 있는 두 개의 문양을 살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자, 신라 공주의 장례 행렬도의 이 다이아몬드는 저승으로 갈 때 파도가 저승바다가 잔잔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기능을 하는 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암사동 이 빗살문 토기에 새겨진 이 다이아몬드 바다의 파도는 그러면 무슨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공주의 장녀의 행렬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라 공주의 장녀의 행렬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야 토기에도 저승바다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붉은 원안을 자세히 살펴보아 주십시오. 잘 안 보이지만 애써 봐 주십시오. 붉은 원안에 저승바다의 파도 무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가야 고분 토기 전시회에 갔다가 발견하고 얼마 전 찍어온 것입니다. 이 토기는 가야의 고분에서 나온 것이 확실합니다. 고분에서 나왔다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가야인의 내세관을 말하고 있다. 가야인도 신라인과 똑같이 저승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가야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또 봐보십시오. 국보 195호 신라 토기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승바다의 파도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맨 위에 그 중간 맨 아래 이렇게 저승바다를 세 곳이나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저승바다를 세 곳이나 건너가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저승바다들이여 잔잔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토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3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2부입니다. 이어서 3부가 계속되겠습니다. 3부에서는 부활을 바라는 신라와 가야의 비너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